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을 외치며 파업을 벌이지만 정작 회사가 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조합원 자신입니다. 2003년 안양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60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죠. 평화롭던 공원이 비극의 현장이 된 이유는 뭘까요? 1961년 리어카 한 대로 시작해 40년간 향토 기업을 일궈온 80세 노 회장은 왜 갑자기 공장 문을 닫아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어떤 참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삼덕재지 사건을 통해 잘못된 투쟁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61년 황해도 개성 출신의 실향민 전재준 씨는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그가 선택한 건 리어카 행상이었죠. 인쇄용지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부도난 인쇄용지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밤낮 없이 발로 뛰며 영업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단 한 건의 주문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수암천변에 자리 잡은 삼덕재지는 이제 안양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높이 솟은 굴뚝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죠. 제지업계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창업 초기부터 노동조합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 노사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았죠. 회사가 잘 되면 노동자도 잘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했습니다.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는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전 회장은 자수성가형 기업가답게 80세 고령이 될 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회사를 키워왔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인이었고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은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1997년 대한민국에 IMF 외환 위기가 닥쳤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죠. 삼덕재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영 악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압박했고 거래처들은 결제를 미뤘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부도였죠. 전 회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노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 겁니다.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선택했죠. 상여금을 반납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잔업수당도 삭감했습니다. 조합원 1인당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2,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고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참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삼덕재지는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생존에 성공한 겁니다. 은행도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고 거래처들도 다시 믿고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삼덕재지는 이상적인 노사 관계의 표본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노사가 하나 되어 고통을 나눴죠. 전 회장도 직원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협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6년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003년 삼덕재지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 가입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회사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죠. 과거의 온건한 협상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꽹과리를 치고 구호를 외치며 회사를 압박하는 과격한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투쟁, 투쟁, 투쟁. 공장 앞에서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구호 소리에 전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IMF 때 함께 위기를 극복했던 그 직원들이 맞나 싶었죠. 노조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였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대화가 아닌 압박이었고 협상이 아닌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생산 라인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6일간 공장이 완전히 멈춰선 겁니다. 신규 주문은 물론이고 기존 주문에 대한 납품조차 불가능했죠. 제지업의 생명은 납기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죠. 실제로 고객사들은 거래처를 바꿨습니다. 삼덕재즈는 이제 믿을 수 없다며 발을 끊기 시작한 겁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회사의 신용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직장 폐쇄로 맞섰죠.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상의 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매출은 제로였고 고정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은행은 다시 대출 회수를 압박했습니다. 회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에서 말년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죠. 리어카를 끌며 시작해 40년간 일궈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80세 노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냥 문 닫겠다.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회장은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는 대신 공장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고 사업장을 경남 함안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폐업 선언이었죠. 하지만 전 회장은 냉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노조원들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였죠. 관대한 조건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놓은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진짜 문을 닫겠어? 노조는 회사가 절대 문을 닫지 못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협박일 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위로금을 요구했습니다. 최소 3천만 원은 줘야 합니다. 46일간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내상을 입었습니다. 매출 손실만 수십억 원이었고 고정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압박했고 거래처들은 떠났습니다. 전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끝까지 투쟁하면 회사가 굴복한다는 상급단체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 그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노조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하게 투쟁하면 회사가 굴복한다. 민주노총 상급단체에서 배운 대로였죠.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삼덕재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전재준 회장의 자존심이었죠. 맨주먹으로 시작해 40년간 회사를 일궈온 자수성가형 기업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꽹과리 소리와 협박에 굴복할 리 없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며 회사를 운영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접겠다. 전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노조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갔고 회사는 직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고 40일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회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거래처는 하나둘 떠났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독촉했습니다. 직원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는 그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가 진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결국 9월 중순 회사가 위로금을 소폭 인상해주는 선에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9월 23일 46일간의 파업이 공식 종료됐죠. 노조는 승리를 자축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로금을 더 받아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패배나 다름없었죠. 합의 직후 회사는 예정대로 안양 공장을 폐쇄해버렸습니다. 60명의 직원은 그 즉시 전원 실직자가 됐습니다. 노조가 얻은 건 고작 몇백만 원의 추가 위로금이었고 잃은 건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노조가 46일간 파업하며 추가로 받아낸 위로금은 많아야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년치 연봉도 안 되는 돈이었죠. 반면 잃은 건 뭘까요? 20년, 30년 더 다닐 수 있었던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조합원이 정년까지 20년을 더 근무했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요? 연봉 3천만 원만 잡아도 6억 원입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7억 원이 넘죠. 그걸 500만 원과 바꾼 겁니다.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과거와의 대조였습니다. IMF 때는 어땠습니까? 조합원 1인당 1,000만 원을 포기하며 회사를 살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살아야 자신들도 산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2003년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몇백만 원의 욕심 때문에 회사를 죽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실 감각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회사가 진짜 망하겠어? 이 아니란 생각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조 지도부의 선동도 한몫했죠. 끝까지 투쟁하면 회사가 굴복한다. 하지만 그들은 중견기업의 현실을 몰랐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한 달 반의 조업 중단을 버틸 자금력이 없었던 겁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바로 부도입니다.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고 거래처는 떠나갑니다.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공장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약속대로 설비를 경남 함안으로 옮겼습니다. 삼정펄프라는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지속한 겁니다. 87세로 별세할 때까지 경영을 이어갔죠. 회장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했습니다. 안양 공장의 노동자들을 단 한 명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6일간 꽹과리를 치며 자신을 공격했던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새 공장에는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고용 승계는 없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40대에서 50대의 고령이었고 게다가 강성 노조 파업 주동이라는 이력까지 붙었습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이보다 나쁜 조건은 없었죠. 어느 회사가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삼덕재지 출신이세요? 그때 파업하셨던 면접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노동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일용직으로 내몰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경비, 청소 일을 전전했죠. 어떤 이는 노숙자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더 큰 비극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장의 실직은 가족 전체의 위기였죠. 자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생활비를 아끼느라 가족 관계도 삐걱거렸습니다. 60명의 노동자 뒤에는 최소 180명 이상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고통 속에 방치된 겁니다. 한편 전 회장은 안양시에 공장 부지를 기증했습니다. 300억 원 상당의 땅이었죠. 그 자리에는 지금 삼덕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선행은 미담으로 남았지만 노동자들의 비극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경투쟁을 부추긴 민주노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노동자가 쫓겨날 때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죠.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투쟁하면 승리한다고 외쳤던 그들은 정작 패배의 결과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이게 민주노총의 실체입니다. 현장 노동자의 실리보다는 정치적 이념 투쟁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총파업을 남발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조합원들의 밥그릇은 지켜주지 못했죠. 삼덕재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됐습니다. 중소기업이 파업으로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계속됐죠. 하지만 민주노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업 당시 삼덕재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생계를 걱정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지만 강경파는 그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회사 편을 드는 거냐? 노조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다수결은 결국 침묵하는 다수의 밥그릇까지 깨버린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서울 지하철 노조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치투쟁에 매몰된 상급 단체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투쟁이 아니라 실리가 필요하다. 현장 노동자들의 각성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삼덕재지 노동자들에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강경투쟁을 부추긴 민주노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노동자가 쫓겨날 때 그들은 어디에도 없었죠.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투쟁하면 승리한다고 외쳤던 그들은 정작 패배의 결과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이게 민주노총의 실체입니다. 현장 노동자의 실리보다는 정치적 이념 투쟁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총파업을 남발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조합원들의 밥그릇은 지켜주지 못했죠. 삼덕재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됐습니다. 중소기업이 파업으로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계속됐죠. 하지만 민주노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업 당시 삼덕재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생계를 걱정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지만 강경파는 그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회사 편을 드는 거냐? 노조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다수결은 결국 침묵하는 다수의 밥그릇까지 깨버린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서울 지하철 노조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치 투쟁에 매몰된 상급 단체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 투쟁이 아니라 실리가 필요하다. 현장 노동자들의 각성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삼덕재지 노동자들에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으니까요. 지금 안양시 만안구에 가면 삼덕공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민들이 산책하며 휴식을 취하는 평화로운 공간이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꽤 쾌적합니다. 하지만 이 공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굴뚝 모형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준 회장의 흉상도 있죠. 이것들만이 이곳이 치열했던 공장터였음을 증언합니다. 안내판에는 전 회장의 공로가 적혀 있습니다.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어 성공한 뒤 300억 원 상당의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한 훌륭한 기업인, 미담으로 칭송받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는 지워져 있습니다. 60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실직했다는 사실, 그들의 가족 180명이 고통받았다는 사실, 46일간의 파업이 가져온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잊혀진 겁니다. 냉혹한 결말입니다. 회사는 살아남았고 전 회장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반면 끝까지 투쟁했던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생계를 모두 잃은 패자가 됐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강경투쟁을 선택한 노동자들이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파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투쟁하면 이긴다는 구호를 외치며 꽹과리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나요? 상급 단체인가요? 노조 지도부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입니다. 삼덕공원의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이 비극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부당함에는 맞서야 하죠. 하지만 그 방법이 삶의 터전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삼덕재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이념 투쟁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리를 챙기는 현명함이 필요하죠. 강성노조의 달콤한 선동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투쟁하면 이긴다는 말은 회사가 버틸 여력이 있을 때만 통합니다.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한 달 반만 멈춰도 망하죠.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가장 먼저 죽는 건 노동자입니다. 회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세요.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